자, 일어나시고, 자, 여러분 227페이지를 자, 한번 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자, 재산세를 우리가 지금 봤습니다. 재산세를 봤는데 재산세 기출됐던 거 한번 기출됐던 지문을 한번 제가 한번 읊어볼게요. 한번 25회 시험 때 지난 25회 시험에서 기출된 내용입니다. 재산세 기출된 것을 한번 제가 읊어드릴게요. 재산세 뭐 보세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재산세 나왔던 건데 자 한번 들어보세요. 재산세는 관할 지자체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 방법으로 부가징수한다. OX요. 다시 들어보세요. 재산세는 관할 지자체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 방법으로 부가징수한다. 맞잖아요. 보통징수 방법으로 부가징수하잖아요. 여러분 또 들어보세요. 재산세 문제입니다. 고유서 한 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시 들어보세요. 고유서 한 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오 맞죠? 소액 징수면제 2,000원 미만 징수하지 않잖아요.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과세 표준의 1000분의 40의 재산세 세율이 적용되는 별장에 대한 재산세 납기는 별장 이외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납기와 같다. 자, 과세 표준의 1000분의 40의 재산세 세율이 적용되는 별장은 4%, 1000분의 40이면 4%거든요. 백분율하면 4% 맞죠? 4% 적용되는 그 재산세에 대한 납기와 별장 이외 일반 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기는 같아야 달라요. 같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납부기간 볼 때 주택부는 그냥 징수할 세액이 2분의 1은 7월 16일 31일,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 9월 30일. 다만 주택분 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 원 이하일 때는 조례가정 바에 의해서 납기를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었지 뭐 별장의 납기와 별장 이외 일반 주택의 납기가 달라요, 같아요? 같습니다, 여러분. 아까 그런 구분이 있었으면 틀림없이 거기 납기에 별장은 납기가 언제고 이렇게 돼 있었겠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별장이든 아닌 일반 주택이든 납부 기간은 다 똑같습니다. 별장과 일반 주택은 차이점은 세율이 달라요. 별장은 몇 프로? 4%. 별장 이외 주택은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거고요. 아셨죠, 여러분?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뭐 나머지 내용은 지문은 나중에 우리가 좀 배워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나중에 기본서가 나오면 교재 없기 때문에 굳이 설명하려면 또 좀 뭐하니까 교재 나오면 기본서 나오면 하기로 하고요.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또 있었고요. 출제가 됐었고 그 다음에 227페이지 국세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자 우리가 공부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여기까지 배운 거예요. 우리 부동산 세법인데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세금들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세금들 보시면 자 우리 시험은 자 취득세,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그 다음에 재산세. 얘네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세금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방세고, 자 지방세에서 이제 중요한 세금 우리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를 중심으로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또 종합부동산세, 또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이제 소득세예요. 양도소득세. 자, 이렇게 공부하는데 종합부동산세하고 양도세는 당연히 우리가 국세고요. 국가가 과세 주체가 되는 세금입니다. 자,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는 우리 부동산 취득할 때 내는 대표적인 세금이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이고 부동산 팔 때 내는 세금 자, 양도시에 부과되는 세금 양도소득세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 세법이잖아요. 부동산 취득할 때, 보유할 때 양도시에 부과되는 얘네들을 중심으로 우리 시험 문제가 출제되고 공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방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를 다 공부했어요. 이제 국세, 종부세, 양도소득세를 이제 우리가 공부합니다. 먼저 저기 보세요, 여러분. 종합부동산세. 자, 얘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 시에 부과되는 대표적인 국세인데요. 여러분 자 봅니다. 2005년도에 도입이 됐습니다. 2005년도에 왜 도입이 됐냐면 그 당시에는 부동산 굉장히 화랑기였죠. 그래서 부동산 경기가 너무 과열되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과다 보유 억제하고
투기 억제하기 위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했습니다. 자, 그래서 종부세는 시험 문제가 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한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데 25회 시험에서는 등록면허세에서도 문제가 안 나왔었다고 그랬죠? 등록면허세에도 문제가 안 나왔었어요. 원래 한 문제씩 나왔는데 종합부동산세도 원래 한 문제씩 나오는 건데 25회 시험에서는 안 나왔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또 종합부동산세를 작년에는 지방세로 하려고, 그래서 재산세랑 포함시켜가지고 이렇게 지방세로 하려고 하는 얘기들도 입법예고까지 나왔다가 결국은, 자, 입법예고까지 나왔다가 결국 법이 안 바뀌어서 여전히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다 국세다? 국세입니다. 여전히 국세고요. 또 종부세를 폐지하자는 그런 얘기들도 있지만,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항상 있습니다. 자, 종부세가 25회 시험 때, 자, 내년도에 만약에 종부세가 폐지되지 않는 한은, 종부세가 존재하는 한은, 자, 내년도에 26회 시험에서는 시험 문제가 한 문제도 안 나올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문제 우리가 출제 예상하시면 됩니다. 근데 종부세 문제가 한 문제 나오는데 한 문제니까 그냥 제끼면 되겠네요, 교수님. 왜냐? 우리가 시험 문제는 이미 제가 출제 비중 다 말씀드렸죠. 취득세에서 서너 문제 출제되는데 25회 시험 때는 4문제 나왔죠. 등록면허세는 한 문제 정도, 자, 출제가 되는 세목이고, 재산세 3문제, 종합부동산세 1문제, 양도소득세에서 이제 양도소득세 5문제 내외로 출제가 되죠. 26회 시험에서는 6문제가 나왔는데, 자, 그런데 대여섯 문제가 나오고요. 자, 이런 부분입니다. 소득세에서 이제 한 문제 나오고 그랬는데, 자, 어떻든 간에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 한 문제로서 제낄 게 아니고 저는 그냥 취득세하고 양도세만 공부하면 되겠네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안 돼요. 자, 한 문제지만 공부할 양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문제, 나중에 우리가 10월달 되면 종부세는 10월달 되면 한 10분 정도면, 이렇게 5분 10분이면 정리가 되는 그런 세목입니다. 그래서 한 문제 포기할 게 아니고요. 우리 한 문제 떨어지고 당락이 좌우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한 문제 공부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것들을 공부하느냐? 종합부동산세 입문과정에서는 성격이요. 이 세금은 어떤 성격의 조세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파악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자, 여러분, 종부세는 제가 그랬어요. 아무나 납부하는 세금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얘는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재산세를 내는 애들 중에서, 재산세를 내는 사람들 중에서 법에 일정한 기준 금액을 정해놓고 그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그런 세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날이었나요? 여러분께 말씀드렸어요. 결혼하는 청춘들은, 이쪽을 보니까 결혼하는 청춘들은 없는 것 같고, 자, 이쪽을 보면서 결혼하는 청춘들은 잘 들으라고 그랬죠? 자, 뭐 사귀다가 남자든 여자든 그 상대방한테 물어보았습니다. 오빠네 집은 혹시 종합부동산세를 내?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게 뭔데? 그게 뭐 어떤 건데? 뭐 이렇게 하면서 전혀 몰라. 그러면 오빠네 저 부모님한테 가서 한번 종부세 내냐고 한번 물어봐. 그랬는데 나중에 와서, 야, 우리 집 부모님이 이랬는데 그런 게 무슨 세금이라고 물어보던데? 이러면 그 집은 종부세 안 내는 집이고. 자, 만약에 오빠네 집은 혹시 종합부동산세를 내? 물어봤는데, 우리 집은 그거 내는 것 같던데? 자, 그러면 키가 좀 작거나 그러더라도 제가 뭐라고 했어요? 잡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남자는. 자, 그랬는데 여성 수강생들이 이제 나중에 여러분 보세요. 나중에 이제 1월달에 사람들 많이 와가지고 이제 결혼 안 한 청춘 여성 수강생한테 제가 이제 대부분 물어봐요. 자, 그 키가 좀 작던데도 종부세 내고, 그래서 그 종부세를 낸다는 것은 그 부모님이 중산층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번 해보라 그랬더니 싫다고 대부분 그러는데, 자, 요번에 제가 어느 곳에서 그 인천 어느 곳에서 그 한 수강생한테 제가 키가 좀 작더라도 어떻게 결혼할래? 그랬더니 자기는 한대요. 그래서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저기는 올드미 쓴 것 같아요. 약간 이제 나이가 좀 먹다 보니까 이게 이제 좀 있어야 되겠구나, 이제 필요성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다. 종부세는 그런 세금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재산세를 내는 사람들 중에서 법에 정해진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동산 과다 보유 억제, 투기 억제하기 위해서 도입한 그런 세금입니다. 또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대상이야. 어떤 것을 보유할 때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느냐. 시험에서 22회, 23회, 24회 시험 계속 종합부동산세는 이 과세 대상에서 문제가 계속 나왔습니다. 22회, 23회, 24회. 그래서 자, 과세 대상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아무나 납부하는 세금이 금방 아니라고 그랬죠? 납세 의무자는 누가 되느냐? 그 기준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세금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과세 표준은 어떻게 결정되고, 또 몇 프로 세율이 적용되느냐.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또 계산된 세금을 내야 되겠죠? 납세지를 어디로 하고,
또 종부세는 원칙은 정부 부가가세입니다. 부가가세. 가만히 있으면 납세 고의소가 날라오죠. 근데 예외적으로 납세문자 고의소 보고서 휴통에 버리고 신고납 선택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 납세 절차에 관한 이런 얘기들. 또 비과세에 관한 내용은 이제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재산세 규정을 준용해서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것은 종부세도 그대로 비과세되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자, 주로 지금 22회, 23회, 24회에서 과세상에서 문제가 계속 나왔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종합문제로 또 종합문제로서 골고루 이런 내용들을 섞어서 한 문제가 이렇게 출제되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내용들 자, 공부합니다. 자, 공부할 양들이 많지 않습니다. 먼저 227페이지 자, 보겠습니다. 총론 의를 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1차적으로 지방세인 재산세가 과세된 부동산 중 일정한 고액의 주택 또는 토지 소유자에게 2차적으로 지방세보다 더 높은 누진세율로 부과하는 재산 보유세인 국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한번 볼까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읽은 얘기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여기에 갑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여기 보세요.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어떤 A라는 부동산은 만약에 서울특별시 만약에 노원구에 만약에 A라는 부동산을 갖고 있어요, 갑이. 또 근데 갑이 만약에 B라는 부동산을 만약에 이번에는 대전광역시 만약에 유성구라는 곳에 자, B라는 부동산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먼저요, 재산 보유세는 세금이 어떻게 부과되냐면 이렇게 과세가 돼요. 먼저 자, 재산세는 시군구세니까 노원구청장이요. 자, A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를 과세합니다. B 부동산에 대해서는 유성구청장이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1차적으로 이렇게. 그런 다음에 자, 이거를 합쳐봐요. 만약에 이걸 합쳤더니 법에 정해진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해서 보유한다? 그러면 이 초과 보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근데 물론 문제는 이 종부세가 과세되는 부분에 지금 재산세가 과세되잖아요. 그럼 이중과세가 되기 때문에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나중에 배웁니다. 자, 종합부동산세에서 이 재산세액을 공제 뺍니다. 자, 빼요. 그래가지고 자, 봅니다. 일정 가격까지는 이렇게 이제 재산세로 1차적으로 이렇게 재산세가 과세되고요. 또 일정 가격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2차적으로 이렇게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재산 보유세는 현행 세법 체계상 재산 보유세는 이원화되어 있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재산 보유세는 이원화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함으로 이원화되어 있느냐? 재산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1차적으로는 재산세가 부과되고 그 재산세가 부과된 재산 중에서 합쳤더니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가 과세되도록 되어 있다?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자, 그 다음에 거기 성격을 봅니다. 대표적으로 종합부동산세는 재산 보유세고 대인세라고 그랬는데 인세니까 합산과세의 개별과세예요. 인세니까 합산과세의 개별과세. 예? 지방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는 물세니까 물건 각각 개별과세. 그죠? 재산세에서 다만 토지 경우만 별도는 별도끼리 종합은 종합끼리 소유자별 합산과세에서 인세력 성격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양다리 걸쳐서. 그런 거지. 지방세는 물세고 종부세, 양도소득세는 국세, 두 개 주요세금보다 인세입니다. 자, 종합부동산세는 전국에 있는 국내에 소지하는 주택은 주택 가격을, 토지는 토지 가격을 전부 다 소유자로 어떻게 합니까? 납세문자별로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그러니까 합산 과세하니까 인세라고 했잖아요. 인세 그러면 항상 핵심적인 말은 돼지꼬리 땡냐 해놓고 뭐라고 써놓으라고요? 합산 과세. 합산 과세고. 그 다음에 읊는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라 이건 시험에 의미가 없는 말이라고 그랬어요. 조세부담 능력에, 능자는 조세부담 능력이라고 그랬죠. 조세부담 능력에 응해서 과세한다. 담보채권에 항상 우선 이거는 나중에 조세 총론에서 국세, 지방세 우선의 원칙과 예외에서 나중에 배울 얘기입니다. 지금은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과세권자는 국세니까 당연히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권자가 되고요. 납세 의무자와 납세지인데
자, 동그라미 1번 개인 또는 법인으로 보지 않은 단체 소득세법상의 납세지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는데 자, 이렇게 그냥 쉽게 생각하면 돼요. 자, 소득 다음 주에 우리가 거주자 비거주자의 개념을 배워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이렇게 지방세는 납세지가 물건 소지지의 주소지예요. 지방세는 납세지가 물건 소지지의 주소지예요. 물건 소지지 그 지자체로 돈이 가야 되니까 물건 소지지. 국세는 납세지가 어디고 집값 가운데서 볼일 보라고 주소지예요. 아니 우리가 주소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인데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등록하거나 보유할 때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요. 만약에 주소지를 납세지로 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는 부동산만 갖고 있고 세금은 다 서울로 가? 그럼 말도 안 되겠죠?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 부과하는 지방세는 그 당연히 물건 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그 지자체로 돈이 가야 되니까. 근데 국세, 종부세, 양도세 같은 국세는 꼭 제주도까지 비행기 타고 가서 거기 관할 세무서에서 볼일 볼 필요가 뭐 있어요. 거기다가 세금을 내든 제주도 관할 세무서에 세금을 내든 주소지 집값 가운데 주소지 관할 세무서 세금을 내든 어디 다 국세는 어디로 귀속해? 국고로. 그러니까 지방세는 납세지가 물건 소재지. 국세는 어디고? 주소지. 이렇게만 그냥 기억하세요. 나중에 더 디테일한 납세지는 자, 다음 시간에 배웁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동그라미 2번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여러분 법인이나 단체도 종부세 납세무자가 됩니다. 예? 개인만 종부세를 내는 게 아니에요. 법인이나 단체도 법에 정해진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해서 보유하면 자, 법인이나 단체도 종부세 납세무자가 되고요. 당연히 납세지는 얘네들은 당연히 납세지는 주사무소 그 본점이나 주사무소 소재지가 되겠고요. 자, 그래서 한 가지 그냥 주의할 것은 여러분 법인이나 단체도 종부세 납세무자가 된다는 거. 우리 같은 개인만 납세무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과세 구분 나왔는데 우리 교재가 좀 자세히 설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종부세 과세 대상이 시험에서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22에 23에 24에 연달아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과세 대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과세 대상. 보니까 뭐 제 에듀프로 동영상 강의를 저 오프라인에서 어떤 학원 수강생도 보니까 교수님 에듀프로 봤더니 어떻게 하다 내가 사이트를 뒤졌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에듀프로에 교수님이 있던데 뭐 이렇게 하면서 뭐 하고 그 에듀프로를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얼굴이 있어가지고 반가워가지고 어떻게 검사가 다 에듀프로 나왔는데 내 얼굴이 나와가지고 그냥 끊었다고 하는 수강생도 있고 그런데 그 접속 지역을 주로 이렇게 보고 제 카페에 지금 이제 이렇게 등업 신청하라고 하면서 어떤 수강생분은 참 자세해요. 이름, 나이, 이름, 성별, 나이, 또 하고 있는 일, 내가 어떤 상황에서 직장인인데 직장 다니면서 공부한다. 이렇게 해서 이런 사연들을 쫙 써가지고 이렇게 간략 하나씩 써가지고 등업 신청 바랍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그냥 딱 끌어가지고 뽀뽀는 좀 그렇고 악수를 해주면서 그런 분들은 이런 식으로 선생 말을 잘 따르고 이런 분들은 무조건 합격하십니다. 이렇게 내가 저 지금 동영상에 안 보여서 그렇지 보이기면 내가 손 잡아주면서 합격이에요. 합격. 26회시면 합격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얘기 주고 싶은데 안 보여가지고 내가 지금 얘기를 못 해주는데 그런 분들은 제가 얘기한 대로 그대로 하신 분들이죠. 그런 분들이 합격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등업 신청하면 이분을 딱 보면 이분이 어떤 상황인지 딱 아니까 내가 조언해 줄 때 이렇게 도움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간에 그런 분도 계시고 막 그런데 지역을 보니까 막 이렇게 지방 분들도 상당히 지방 분들이 많이 드시더라고요. 전라도, 경상도, 하여튼 뭐 다하게, 충청도, 서울 뭐 다하게 있는데 강원도까지 있고 뭐 다하게 있는데 팔도가 진짜 다 이렇게 팔도에서 수업을 들으시더라고요. 근데 팔도에 계신 여러분들이요. 자, 22회, 23회, 24회 연달아 과세상이 나왔어요. 25회 시험에서는 안 나왔죠. 26회 시험에서 자, 종부세는 과세 대상에서 또 물어볼 가능성이 또 높아졌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잘 보셔야 됩니다. 어떤 거냐? 전국에 계신 여러분, 또 여기 계신 여러분. 자, 종부세 대상은 두 가지예요. 토지하고 주택입니다. 주택과 토지가 종부세 과세 대상이에요. 여러분, 재산세 과세 대상은 어떤 거라고 아까 우리 지난주에 배운 거 복습했어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5가지입니다. 근데 종부세 대상은 어떤 거라고요? 주택과 토지입니다. 근데 이 주택이에요. 주택에 나중에 이제 고급 주택이라는 개념을 배워야 되는데 자, 어떻든 간에 이 주택의 별장은요. 별장은 이 종부세 대상이 되는 주택에서 제외됩니다. 여기 제외돼요, 여러분. 자, 무슨 얘기냐면 별장은 이미 재산세에서 아까 몇 프로로 중과세했어요?
재산세에서 별장 이외의 일반 주택은 초과 누진세를 정하는데 0.1%부터 0.4%까지 누진세를 정하는데 이 별장은 아까 몇 프로? 4% 중과세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재산세에서 이미 중과세를 했는데 또 종부세 대상이 되면 너무 가혹하잖아요. 재산세보다 높은 재산세는 좀 더 종부세하고 비교했을 때 재산세는 좀 더 세율이 낮고 종부세는 일정 가격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 부과되기 때문에 종부세는 좀 더 높은 재산세보다 높은 고율의 세율 체계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재산세에서 이미 4%로 별장이라고 해서 중과세를 했는데 또 종부세 대상이 되면 또 높은 세율이 적용되면 너무 가혹하잖아요. 그래서 재산세에서 이미 중과세를 했기 때문에 별장은 종부세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취득세 할 때 배우는 사치성 재산 중에서 사치성 재산이라는 것 중에서 고급 주택이라는 게 있어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고급 주택은 이것은 이제 취득세에서 이제 중과세하고 일반적 취득세에서만 중과세, 다른 세목에서는 고급 주택을 이제 똑같거든요. 일반 주택과. 그래서 이제 이거 포함하는데 아직은 요거는 그냥 잘 몰라도 돼요. 요거는 그냥 구색 맞추기 위해서 그냥 써놓기만 하시고, 자, 그냥 요거만 오늘은 잘 기억해요. 자, 별장은 이미 재산세에서 중과세 하니까 종부세 대상에서 주택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자, 별장은 종부세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여러분. 토지. 이 토지는 재산세처럼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되니까 모든 토지입니다. 자, 지적공부에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토지를 포함하는 모든 토지인데 다만 재산세에서 이 모든 토지를 3개 유형으로 나눴었습니다. 별도 합산 대상 토지, 그 다음에 종합 합산 대상 토지, 그리고 분리과세 대상 토지 3개 유형으로 나눴을 때, 자, 별도 합산 대상과 종합 합산 대상 토지는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종부세 대상이 돼요. 근데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저율이든 고율이든, 자,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저율 분리과세 대상 토지, 농지, 목장, 자, 보세요. 저율 분리 대상 토지, 농지, 목장, 그 다음에 예외적인 공익목적의 임야, 또 공장 용지 같은 등등, 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이런 저율분리 대상 토지 종부세상이 아닙니다. 왜냐? 얘네들은 토지용 모습이 사회적인 기여도와 효용 가치가 있고 토지 공개념에 부합하는 토지용 모습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농지 같은 것은 많이 보유하면 보유할수록 좋은 거지. 과다 보유 억제, 투기 억제하기 위해서 도입한 종부세 이것을 부과하면, 자, 농지는 과다 보유를 못하게 억지를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대규모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공장, 여러분 어느 지역에 어느 지자체, 삼성이나 현대 같은 대기업에서 어느 지자체, 강원도든 경기도든 어디 뭐 충청도 뭐 저런 지방 지역에 내려가서 그 도지사라든가 지역 군민들이 내서 저희 삼성이, 저희 뭐 현대가, 저희 LG가 대규모 공장을 좀 지으려고 하는데 뭐 땅 좀 있습니까?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그냥 온 도지사 직원들, 그 다음에 온 국민들이 다 뛰쳐나와가지고 플랜카드를 걸죠.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그러면서 땅은 얼마든지 저희가 그냥 다 밀어드릴게요. 그러면서 그냥, 그죠? 그러니까 공장 같은 것도 과다 보유 억제, 투기 억제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저율 분리 대상 토지는 저율로 과세할 필요성 때문에 재산세에서 저율로 과세하는 거니까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또 고율 분리 대상 토지는 우리가 고급 오락장용 토지, 룸사롱, 단란주점, 카지노 빠진 곳, 슬롯머신 없어, 캬바레, 나이트, 뭐 심지어 이런 곳까지 있다고 그랬죠. 특수목욕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특수목욕장 얘기 드렸잖아요. 고급 스파시설이 설치된 목욕장이 아니라, 제 짐작에 의하면 나보고 가봤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여성 수강생들은 신랑한테 물어보면 신랑이 자세히 알려줄 거예요. 자, 어떤 간에 남자가 목욕하러 들어갔는데 여자가 따로 들어오는 목욕장, 뭐 이런 거라고 그랬죠. 어떤 간에 이런 고급 오락장이나 이런 골프장용 토지 같은 이런 것들은 이미 재산세에서, 역시 우리 자세히는 안 배웠지만 얘네들 사치성 재산 토지는 재산세에서 4%로요 또 중과세를 해요. 이미 재산세에서 중과세 했는데 별장하고 똑같은 거예요. 또 종부세 대상이 되면 너무 가혹하잖아요. 그러니까 종부세상에서 제외해요. 결론!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저율이든 고율이든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아셨죠? 그래서 종부세 대상은 토지하고 주택입니다. 그 토지하고 주택인데 그 중에서 주택의 별장은 종부세상에 포함해 제외하고 대상이 아니고, 토지 종부세상인데 토지 중에서도 종합합산과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종부세 대상이 되는데, 분리대상 토지는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저율이든 고율이든. 아셨죠? 이런 것들. 그래서 시험에서는 다음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것은 아닌 것은 하면서 골라라 하면서 이런 것들을 지문에 막 깔아놔요. 이런 것들을 막 지문에 깔아놓고서 대상인 거 아닌 거 막 물어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알아두시고 그러면 결론 보세요. 또 종부세 그러면 과세 대상 아닌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종부세 아닌 거 먼저요. 여러분 건축물 있죠? 건축물은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시험에 몇 번 나왔습니다. 건축물은 무조건 아니에요. 종부세 대상이 건축물은. 그래서 이게 공장용 건축물이든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이든 일반 상가 건축물이든 어떤 건축물이든 건축물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상가 건축물은 종부세 대상이 아니지만 공장용 건축물은 종부세 대상이 된다. 땡입니다. 다 아니에요. 어떤 건축물도 건축물은 종부세상이 아닙니다. 네, 분명히 얘기했어요, 오늘.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그 다음에 선박, 항공기, 얘네들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자, 얘네들은 재산세 대상이죠.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재산세 대상이지만 건축물, 선박, 항공기는 종부세 대상은 아닙니다. 상식처럼 알아두셔야 됩니다. 눈 뜨시고 눈 살짝 감으려고 하는 분은 자, 눈 뜨고 어깨 한번 이렇게 또 돌려보세요.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뒤로도 돌리고 빨리 돌리시고 힘을 내쉬면서 프리스타일로 알아서 몸 좀 푸세요. 프리스타일로 알아서 허리가 안 좋네. 프리스타일로 알아서 몸 좀 푸시면서 자 뜨시고 그 다음에 자리를 앉을 때는 가급적이면 이쪽 자리로 이렇게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앉으세요, 여러분들. 모여서 시선이 이렇게 흩어지는 것보다는 이렇게 갑자기 모여서 좀 앉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선박, 항공기 종부세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금방 배웠어요. 별장 종부세상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토지 중에서 분리과세, 별도나 종합합산 대상 토지가 대상이지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저율이든 고율이든. 아셨죠? 얘네들은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건 아니고 꼭 알아두시고 이건 상식처럼 이건 반드시 알고 대상인 것과 아닌 거 다 반드시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봅니다. 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냐면 자, 종부세 주택인데 종부세 합산 배제 대상 주택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자,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주택은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자, 종부세는 전국에 있는 주택을요. 서울에도 뭐 인천에도 자, 대전에도 부산에도 광주에도 자, 전국적으로 내가 주택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 주택 가격을 전부 다 합산해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자, 그 전국에 있는 주택을 합산할 때 합산해서 빼주는 주택이 있어요. 결국은 과세하지 않는 주택이 있는데 주택 중에서도 합산 배제 대상이 되는 주택이 있는데 어떤 것들이냐면 이런 것들이에요. 먼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법에 의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이에요, 여러분. 임대주택은 많이 공급되는 게 좋은 거지. 자,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많이 임대주택이 공급되는 게 좋은 거지. 그죠? 그런 거지. 과다 보유를 억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여러분. 자, 우리가 국가에서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주지 못할 망정 일반인들이 주택을 사가지고 이걸 많이 공급되는 게 좋은 거예요. 임대주택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그러니까 임대주택은 전국에 있는 임대주택법에서 임대주택으로 등록이 돼 있으면 이 등록된 임대주택은 정규주택을 합산해서 과세할 때 빼요, 얘네들은. 아셨죠? 합산 배제상이 되고 또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기숙사라든가 종업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사원용 주택 있죠? 이런 것들도 역시 종부세 합산해서 배제합니다. 당연히 그래줘야 되겠죠? 종업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거니까.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자, 주택건설 사업자의 미분양 주택이에요. 여러분, 자, 주택건설 사업자가 집을 지었는데 미분양돼서 어쩔 수 없이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분양 주택 이런 것들 합산해서 배제합니다. 그 다음에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 있죠? 자, 여기 보세요.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 자, 이런 것도 자, 일정한 요건을 갖췄을 때 종부세 합산해서 배제시켜 줍니다. 자, 정규주택을 합산할 때. 그 다음에 자, 우리 등록 문화재 주택이요. 등록 문화재 주택. 이런 것도 당연히 등록 문화재 주택도 당연히 보세요. 이 등록 문화재 보호법에 의한 등록 문화재 주택 같은 것도 당연히 종부세 합산해서 자, 배제시켜 줍니다. 등록문화주택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 정부의 주택을 합산할 때 합산
배제 대상이 되는 그런 주택입니다. 합산 배제 대상이 되는 주택이에요. 이런 것들. 그래서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22시험 때. 다음 중 합산 배제 대상이 되는 주택이다. 틀린 것은. 그래서 요건을 못 갖춘 임대주택을 하나 집어넣고 물어보긴 적도 있고요. 하여튼 이런 것들. 자, 달달달 못 외우더라도 이해하면서 한번 눈에 익게 두시면 되고, 요거는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종부세 대상 아닌 거. 자, 어떤 거요? 건축물. 어떤 건축물이든 다 그렇다고 했어요. 공장용이든 뭐 아니면 상가든 아니면 뭐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 다 그렇다고 했습니다. 건축물, 선박, 항공기, 별장, 분리대상 토지, 저일이든 고일이든 종부상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 꼭 기억하고요. 자, 어떤 곳에서는 제가 수업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딱 그랬더니 어떤 수강생, 주부 수강생이 딱 시간을 보면서 깜짝 놀면서 오, 벌써 이렇게 끝났나? 딱 이랬는데 이래야지 수업을 잘 들은 거죠. 그 수강생은 시간 딱 보면서 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끝났나? 어휴, 시간이 이렇게 50분이 3시간이 휙 지나가 버렸네? 이렇게 표정을 지은 수강생. 그래서 그렇게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냥 칭찬해 줬더니 막 기본적으로 하면서 어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나가면서 그러더라고요. 어휴, 교수님, 저는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어휴, 3시간이 금방 지나갔네. 이러면서 집으로 가더라고요. 그렇게 수업을 들어야 돼. 그래야지 시계 뒤에 있는 시계 한번 보고 자기 시계 한번 이렇게 보고 나를 한번 보고 그건 뭐야? 빨리 끝내는 얘기야 지금? 자, 여러분 여기 그래서 상식처럼 중요한 얘기 했는데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질문 한번 드릴게요. 자, 상가가 있습니다. 상가 건축물이 있고 그 다음에 상가 건축물이 있고 상가 부속 토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가, 자 보세요. 이 상가 건축물은 종부세 대상이 되겠습니까? 상가 이 건축물 부분은 종부세 대상이 돼요? 우리가 주택은 항상 재산세에서 배웠잖아요. 주택은 항상 하나로, 토지와 주택을 하나로, 상가는 따로따로잖아요. 자, 그랬을 때 상가입니다. 상가의 건축물 부분은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건축물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 상가 부속 토지는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상가 부속 토지면, 자, 상가 부속 토지면 기준면적 이내이면 별도 합산 대상이고 기준면적을 초과한 면적은 볼 것 없이 종합합산입니다. 자, 종부세 대상이 돼야 안 돼요. 별도나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종부세 대상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되고.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이번에는 고급 오락장용, 자, 고급 오락장이 있습니다.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과 부속 토지가 있습니다. 자,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은 종부세 대상이 되겠습니까? 제가 아까 건축물은 공장용이든 상가든 고급 오락장용 무조건 아니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포인트인데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종부세 대상이 되겠습니까? 고급 오락장용 토지면 어떤 거예요? 여기 아까 고급 오락장용 토지면 뭐예요? 얘? 고율 분리대상 토지잖아요. 사실상으로서 고율 분리대상 토지잖아요. 종부세 대상이 아니에요. 고율이든 저율이든 자, 분리대상 토지는 종부세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종부세상이 아닙니다. 건축물도 아니고요. 원래 아니고. 상가 건축물은 아니에요. 근데 상가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서 종부세상이 되는 거고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 자, 그러면 대상인 것과 아닌 것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자, 교재 우리 자, 그렇게 나와 있는데 납세의무자를 보면 여러분 보세요. 납세의무자를 보면 주택분 종부세 납세의무자 기준은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되는 건데 자, 아직은 정확히 못 외워도 괜찮아요. 그냥 까먹어도 괜찮으니까 기억하려고 노력은 한번 해봅니다. 자, 소유자별로 주택 공시가 합한 금액이 자, 주택분 종부세는요. 얼마 초과할 때 6억 원 초과하는 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집 한 채의 가격이 6억 원을 초과했든 여러 채 갖고 있는 주택 가격을 합한 것이 그 공시가격 합한 금액이 여러 채 합친 가격이 6억을 초과했든 하여튼 6억 초과하는 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딱 6억 원이면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돼야 한대요. 공시가 합한 금액이 딱 6억 원이야. 납세의무자가 아닙니다. 6억 원 어떻게 돼? 초과할 때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종합합산 대상 토지 있죠? 나대지 잡종지 등등 이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역시 공시가 합한 금액이 얼마 초과하는 자? 5억 원을 초과하는 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자, 그리고 상가 토지 같은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공시가 합한 금액이 얼마 초과하는 자? 80억 초과하는 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이 기준은 우리가 상식처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주택분은 얼마? 6억 초과.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얼마?
5억 초과.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얼마? 80억 초과할 때 납세무자가 됩니다. 기준을 우리가 상식처럼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유자별로 합산하는 과세하고 개인 소유 경우에도 하여튼 소유자별로 합산 과세한다. 그 꽃표시 맨 마지막 227페이지 꽃표시로 별장, 일정한 인구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기숙사, 사원용주택, 가정 어린이집용주택, 등록 문화재주택 등은 종부세 합산해서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주택분에서. 넘어갑니다, 여러분. 228페이지로 갑니다. 자, 228페이지 보시니까, 자, 228페이지 보니까 종부세 세금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과세표준 결정되면 곱하기 세율에서 우리가 산출세 구하는데요. 요 내용들은 조금 여러분들이 좀 배우면 조금 또 머리가 아파져요. 입문과정에서 너무 배우긴 좀 그렇고요. 그래서 별건 아니지만 입문과정에서 배우면 뭐하니까 종부세는 과세표준 결정과 그 다음에 세율에 대한 거요. 우리 다음에 그냥 1월 달에 배우기로 하고요. 1월 달부터 알려드릴게요. 또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이제 연령별로 보유기간별로 세액공제 혜택도 있어요. 여러분 취지만 제가 잠깐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기억 못해도 괜찮아요. 지금 나중엔 다 공부해야 되는 건데 주택에 관한 거 나오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제가 주택과 관련한 건 무조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주택에 대한 얘기 나오면 무조건 중요한 거예요. 무조건 별표시예요. 종부세에서도 주택에 관한 얘기는 다 중요한 겁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우리요 서울 강남에요. 서울 강남에 어떤 사람이 한 5, 6년 전에 주택 하나를 사서 딱 이 사람은 1세대 1주택 자기 주민등록표상에 있는 가족 중에요 1세대원이라고 하는데 주택이 없어요. 자, 이거 딱 하나 샀어요. 강남에 5, 6년 전에. 그리고 이 집에서 주구장창 살았어요. 그러다가 지금 정년퇴임을 했어요. 그래서 정년퇴임도 하고 소득도 없어요. 그런데 종부세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서 처음에는 종부세 대상 주택이 아니었는데 처음에는 그냥 내가 강남에 살고 싶어서 산 거예요. 저 주택 하나 샀어요. 그런데 그렇게 비싸지도 않았어요. 근데 부동산 가격이 그동안 상승해가지고 종부세 납세무자가 됐어요. 지금 정년퇴임에서 소득도 없는데 매년 꼬박꼬박 종부세를 내라고 하니까 이런 사람들은 너무 억울하잖아요. 종부세를 도입한 취지는 부동산 과다보유억제, 투기억제하게 도입했는데 이런 1세대 1주택자에게 있어서 주택이라는 것은 투기 목적도 없잖아요. 주택을 딱 하나 갖고 있는데 거주 목적으로 실거주 목적으로 살고 있는데 정년팀에서 소득도 없는데 종부세를 내라고 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부과 기준을 넘었을 때 종부세를 과세하긴 하는데 다만 연령별에 따라서 또 보유 기간에 따라서 세액을 공제해 줍니다. 그래서 세금을 얼마 안 내도록 이렇게 공제하는 혜택인데 나중에 자세한 얘기 그 기준들 다 이제 외우셔야 되는데 나중에 차차 하기로 합니다. 지금은 뭐 할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지금은 그냥 넘어가고 나중에 자세히 다 이제 공부합니다. 세부담 상한. 아까 제가 보유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한 규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보유세를 사람들이 용서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전년보다 몇만 원만 올라도. 그렇기 때문에 재산세나 이게 종합부동산세 같은 보유세에서는 세부담 상한선 규정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부세도 세부담 상한선 기준이 있는데 150%로 쭉 돼 있는데 일단은 특히 재산세 세부담 상한선이 바뀔 예정이고 종부세는 지금 현재 조금 지켜봐야 되는데 어떡하나 나중에 이 기준들은 나중에 이제 자세히 또 재산세 바뀌면 종부세도 같이 이제 바뀔 가능성이 또 있고 그러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결정이 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순환에. 부가와 징수 봅니다. 재산세처럼 종부세도 보유세다 보니까 뭐가 있어요? 과세 기준일이 있습니다. 얘도 매년 언제다? 6월 1일입니다. 재산세처럼 종부세도 항상 뭘 판단한다 그러면 과세 기준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요. 그러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일은 동일하다. 동일하잖아. 6월 1일로 똑같잖아. 똑같아요. 동일합니다. 조세 총론에서 재산세와 종부세는 납세 의무 성립 시기도 그래서 동일합니다. 재산세, 종부세, 납세 의무 성립 시기는 과세 기준일인데 매년 6월 1일로 똑같잖아요. 그래서 다시 결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기준일이 동일하고 납세 의무 성립 시기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 종부세는 부가가세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납세 고의소가 날라오는 세금이죠.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할 종부세 세액을 결정하여 밑줄입니다.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부가징수합니다. 종부세 납기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나중에 이제 계속 강조드리겠지만 재산세는 대상 종류에 따라 납기가 달랐었어요. 재산세는 토지분 9월 16일부터 9월 30일. 건축물
선박항공기 7월 16일부터 7월 31일. 주택 절반은 7월달, 7월 16일, 30일. 나머지 절반은 9월 16일, 9월 30일까지. 주택분유산세 산출세액이 10만 원 이하일 때는 조례로서 7월 16일부터 30일까지 한꺼번에 무과징수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자, 재산세는 납기가 대상 종류에 따라 달라요. 토지, 건축물, 주택. 근데 종부세는 내 분명히 얘기합니다. 주택분이든 토지분이든 종부세는 대상 종류 관계없이 무조건 언제다?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를 납기로 합니다. 시험에서는 유치하게 이렇게도 바꿔요. 종합부동산세는 납기는 매년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아닙니다.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를 납기로 합니다. 아셨죠, 여러분? 토지분이든 주택분이든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를 한번 응용 문제 한번 맞춰보세요. 토지에 대해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토지에 대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부과하는 경우 납부 기간은 동일하다. 토지에 대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재산세와 종부세 납부 기간, 즉 납기는 동일하다. OX. 토지에 대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부과하는 경우 납기는 동일하다. OX. 금방 아까도 보고 눈으로도 봤는데요. OX. X입니다. 토지분 재산세는 납기가 언제라고 했어요? 9월 16일, 9월 30일, 9월 16일부터 9월 30일. 종부세는 토지분이든 주택분이든 무조건 언제라고요? 12월 1일부터 15일. 토지분이든 주택분이든 재산세와 종부세 납기는 무조건 뭐다? 달라요, 여러분.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예외 신고납부를 봅니다.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 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무자는 종부세가 증가세액을 해당 연도 역시 신고납부 선택하더라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합니다. 자, 원칙 부가세 예외 신고납부 밑줄이죠. 자, 여러분 종합부동산세는 부가과세 방법으로만 징수한다. 땡이에요. 종부세는 고의소가 날라오는 게 원칙인데 납세무자가 고의소를 보고서 에이 하고서 휴통해 버리고 내가 신고납부하겠다 그러면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고납부를 선택하더라도 언제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아셨죠? 종부세. 자,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부가세예요. 종부세 부가세는 농어촌 특별세가 부가세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종부세 납세무자는 종부세를 낼 때 모두 함께 낸다. 자, 농어촌 특별세도 함께 냅니다. 종부세액의 20%로 농특세가 부과됩니다. 여러분, 아까 부가세 기억하기 좋아요. 재산세 부가세는 아까 재진이 이렇게 기억하라고 그랬죠? 종부세 부가세는 종농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재산세는 재진이, 종부세 부가세는 종농이. 그래서 아니 가끔씩 보면 성함이 이름이 재진인 사람이 있어요. 뭐 김재진, 이재진, 그죠? 박재진 뭐 흔하잖아요. 그래서 수강생들 중에도 꼭 재진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있는데 나이가 좀 어린 수강생들이 좀 재진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으면 제가 얼굴 보면서 재진이 자 이러면서 좋은데 가끔 가다 보면 60대신 분이 6학년인데 재진이라는 이름 갖고 있어요. 그럼 제가 수업할 때 좀 재진이 그러면은 그래서 좀 서로 민망한데 어쨌거나 재진이. 자, 지방교육세 몇 프로의 재산세액에 20% 부과되고 종농이 종부세 부가세는 자 종부세는 농어촌 특별세가 농어촌 특별세 줄여서 농특세가 종부세액이 몇 프로요? 20% 역시 부과됩니다. 자, 그래서 재산세는 재진이, 종부세는 종농이. 부과되는 세목이 달라요. 시험에서는 종합부동산세 부가세로서는 지방교육세가 20% 부과된다. OX, X입니다. 이렇게 바꿔낸 거. 재산세 부가세로서는 농어촌 특별세가 20% 부과된다. 땡입니다. 그죠? 그게 바꿔서 낼 때 우리 뭐 기억하면 되잖아요. 재산세는 재진이, 종부세는 종농이. 아셨죠?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분납과 물납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 분납과 물납이라는 게 나오는데 뭐냐면 여러분 세금은 일시불 납부가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분할 납부할 수 있죠. 또 세금은 금전 납부가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물건으로 납부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했어요 안 했어요? 저희 총론할 때. 예? 했나요 안 했나요? 한 것 같은데요. 자, 그랬을 때 한번 봅니다. 거기 자세한 요건은 나중에 배우기로 하고요. 관할 세무상은 종부세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국내에 소지하는 부동산으로 물납을 허가하거나. 자, 그래서 거기 납부할 세액, 자, 물납 요건 첫 번째입니다. 납부할 세액 얼마 초과할 때? 1,000만 원 초과할 때 물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1,000만 원이면 안 돼요. 초과해야지. 동그라미 1번 달아놓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자, 국내에 소지하는 부동산으로. 자, 동그라미 2번
밑줄 그어놓고 번호도 합니다. 자, 종부세는 물납을 할 수 있는데 금전 납부 원칙에 의해서 어떤 것으로 물납할 수 있다?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거? 국내 소유자는 부동산으로요. 외국에 있는 건 안 돼요. 국내 소유자는 부동산으로 물납하고 자 하고 허가할 수 있다. 자, 허가에 또 밑줄을 걷습니다. 물납은 신청했다고 무조건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자, 어떤 사람이 물납을 신청했는데 그 부동산에 1번 저당권 등기부등본을 공무원이 띄워봤더니 1번 저당권 설정돼 있고 2번 저당권 설정돼 있고 감류돼 있고 골치 아프겠죠? 물납 들어갑니다. 그래서 허가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요, 여기까지는 물납의 요건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납부할세액이 5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밑줄이요. 자, 물납은 종부세 기준금액이 납부할세액 얼마 초과했어요? 아까 1,000만 원. 근데 분할납부는 납부할세액 얼마? 500만 원 초과할 때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납부할세액의 일부를 자 밑줄이고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또 밑줄이요. 2개월 이내 분할납부할 수 있다. 자, 납부할세액 500만 원 초과할 때 이건 물납의 요건이고 자, 그 다음에 분할납부 요건이요. 여기 봅니다. 분납 요건 납부할세액 500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죠. 또 그 다음에 국내 소유자는 납부할세액 일부를 할 수 있죠. 자, 언제까지 납부기한 지나서 2개월 이내 분할납부할 수 있다. 이렇게 번호 달아놓습니다. 나중에 기본서 나오면 자세한 요건들 나중에 이제 공부할 겁니다. 납부기한 경과한 때부터 2개월 이내 분할납부할 수 있다 됐습니다. 자, 썰 보세요. 우리가 재산세도 물납과 분할납부가 허용되는데 우리 교재가 물납과 분할납부에 관한 내용이 아까 재산세에서 없어가지고 그냥 넘어왔는데 나중에 기본서 나오면 재산세 물납 분할납부 요건 또 종부세 물납 분할납부 요건 자세히 배울 건데 절 보세요. 재산세도 그렇지만 종부세도 분할납부 기준 물납은 둘 다 1,000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고 분할납부는 둘 다 500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는데 종부세 자 묻습니다. 우리 집은 종합부동산세를 500만 원 넘게 내고 있다. 자, 이런 분이 계시면 여기요. 손을 들면은 아무래도 프라이버시 침해이고 누가 또 돈 많은 줄 알고 자꾸 돈 빌려 올 수도 있으니까 저한테만 다른 사람 모르게 저한테만 우리 집은 종합부동산세를 500만 원 넘게 내고 있다. 이런 분이 계시면 저한테만 살짝 윙크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윙크. 없어요? 아, 없구나. 자, 재산세 그럼 다시 묻습니다. 우리 집은 재산세를 500만 원 넘게 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분이 계시면 아무도 모르게 저한테만 살짝 윙크 보내주세요. 없죠? 아, 자, 없구나. 하여튼 제가 이제 다른 곳에서 옛날에요. 수강생분들이 쫙 이제 대강의실 여기 있는 강의실보다 더 큰 강의실이었는데 더 길고 수강생들이 빽빽 기는데요. 예전에 제가 자 우리 집은 재산세를 500만 원 넘게 내고 계신 분이 계시면 자 다른 아무도 모르게 저한테만 윙크 살짝 보내세요. 자 윙크 그랬더니 쫙 보니까 없더라고요. 자 그래서 없죠. 자 진도로 하려고 딱 했더니 이 교탁 바로 옆에 앉은 어떤 사장님 있잖아요. 헛기침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더니 그 사장님이 밑에 하면서 저한테 윙크 보낸 사장님이 있긴 있었어요. 예전에. 자 지금 뭐 저한테 헛기침이라도 뭐 다리라도 떨던가 뭐 헛기침 없으시죠? 자 없겠습니다. 그럼 보세요. 자 나중에 이 요건은 자세히 배울 거예요. 재산세, 종부세 둘 다 납부할세 1,000만 원 초과할 때 물납할 수 있어요. 뭐 몇백만 원 갖고 하려면 물납한다 그러면 부동산 판다면 우스우니까. 근데 물납 재산이 조금 다른데 나중에 제가 배우고요. 분할 납부는 하여튼 납부할세 500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어요. 또 종부세는 납부기한 지나서 2개월 내에 할 수 있는데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우리가 자세히 배웁니다. 하여튼 요거만 알아두세요. 재산세든 종합부동산세든 자 물납과 분할 납부가 허용된다더라. 금전 납부하는 게 세금 원칙이죠. 화폐경영 시대. 근데 예외적으로 물납도 허용된다. 그 다음에 허용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또 세금은 일시불 납부가 원칙인데 한 번에 내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분할 납부할 수도 있다는 거. 용어를 익혀두고 이번 입문과정에서는 또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 물납, 분할 납부 다 허용된다는 거. 특히 지방세법상 저희 총론에서 맨 처음에 배운 게 이거예요. 지방세법상 첫날 배운 게 지방세법상 물납과 분할 납부 어떤 세금만 허용되느냐. 특히 물납. 자, 지방세에서 어떤 것만 허용된다? 재산세만 허용된다. 다른 세금은 안 된다. 이걸 배웠었어요. 첫날. 자, 그래서 이 정도 여러분들이 그냥 물납과 분할납부 그런 정도만 아시고 자세한 요건은 나중에 우리가 차차 여러분들 할 때 자세히 기억하시면 돼요. 오늘은 기억 못해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하고 229페이지 다음 시간에 이제 양도소득세로 이제 소득세로 들어가는데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소득세로 들어가는데 저를 봅니다. 소득세로 들어갔는데 오늘 배운 거 몇 가지만 좀 복습하고 마칠게요. 우리 재산세 우리 세율 배웠어요.
재산세는 세율 구조가 비례세율, 누진세율 다 적용됩니다. 그럴 때 재산세 대상 종류에 따라 세율 구조가 다른데 자세한 세율보다는 세율 구조만 알면 되죠. 비례세인지 누진세인지. 자, 토지분 재산세는 세율 구조를 우리가 어떻게 외웠느냐. 어떻게 외웠어요? 분비는 종루에 갔더니 별로였더라. 분비, 종루, 별로입니다. 건축물은 세율 구조가 비례세율이에요, 누진세율이에요. 건비, 그러니까 비례세율 구조로만 되어 있습니다. 건비. 주택은 별장과 별장 2회 주택으로 나눴을 때 별장은 몇 프로? 4% 비례세율이고 별장 2회 주택은 초과 누진세율, 누진세율이 정됩니다. 0.1부터 0.4 사상의 초과 누진세율인데 아직 몰라도 되고 그냥 누진세율 정됩니다. 여러 개의 주택이 있을 때 소유자별로 합산한 과세표준 금액에다가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겠어요? 아니면 여러 개 주택이 있을 때도 주택별로 초과 누진세율을 정해요. 여러 개 주택이 있어도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주택분산세는 주택별로 각각 초과 누진세율을 정합니다.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여러분 틀려요. 토지나 별도 합산, 종합 합산 대상 토지만 합산하는 거지 주택은 주택별로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요. 자, 재산세 세금 계산했어요. 납세지는 당연히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토지는 토지 소재, 건축물 건축물 소재, 주택은 주택 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잠깐 계세요. 그럴 때 우리가 겸용주택도 오늘 배우긴 배웠어요. 주거와 주거 이외에 복합되는 겸용주택 배우는데 일동 건물이 겸용주택일 때 아직은 잘 몰라도 돼요. 주거 면적이 크든 작든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봐요. 일동 건물 한 개 동이 겸용주택일 때는. 근데 독립하게 구비된 일구 건물이 겸용주택일 때는 항상 뭘 기억해? 50%. 주거용 상면적이 50% 이상이면 전부 일구 건물은 주택으로 봅니다. 50%. 그 다음에 또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정부 부가가세, 즉 부가가세 방법으로만 징수한다. 틀려요. 종부세는 원칙은 부가가세 하는데 납세의무자 고유소 유통에 버리고 뭐 할 수 있다? 신고 납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합니다. 그럴 때 자, 재산세, 종부세는 과세 기준이 있는 세금인데 둘 다 똑같아. 매년 언제입니까? 6월 1일로 합니다. 이때 기준으로 둘 다 뭐든지 판단해요. 재산세는 납기 상식처럼 알아둬야 돼요. 대상 종류에 따라 달라요. 재산세 납기는 자, 토지분 재산세 납기는 언제? 9월 16일부터 9월 30일. 건축물분 재산세 납기는 언제?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자, 주택분 징수할 세액의 재산세 징수할 세액의 2분의 1 절반은 언제? 7월 16일, 7월 30일. 나머지 2분의 1은 언제?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합니다. 다만 주택분 산수액이 얼마 이하일 때는 조례로서 7월 달에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다? 10만 원 이하일 때. 주택분만 그래요. 토지분은 10만 원 이하에도 무조건 언제? 9월 달에 징수합니다. 토지분은. 주택분만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재산세 소액징수 면제 규정이 적용됩니다. 고유소 장당 세액이 얼마? 2,000원 미만일 때는 재산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럼 재산세액이 딱 2,000원이면 징수한다 안 한다? 한다고 그랬습니다. 2,000원 징수하는 거예요. 재산세는 보유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서 종부세도 그렇고 세부담 상한선 규정이 있습니다. 자세한 기준은 바뀔 예정이니까 공부할 필요 없다고 그랬고 부가세, 재산세는 부가세 어떻게 외우라고요? 재진이. 종부세, 부가세는 어떻게 외우라고요? 종농이. 이렇게 외우시고요. 재산세하고 납기가 같을 때 재산세 고지서에 나란히 병기에서 함께 고지할 수 있는 세금이 있는데 아직은 잘 모르겠죠. 지역자원시설세라는 세금은 재산세 고지서에 나란히 적어서 병기 고지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대표적인 재산 보유세인데 국세 대표적인 보유세인데 종부세 과세 대상이요. 종부세 과세 대상 자 어떤 거라고요? 토지 주택입니다. 주택에 별장은 포함해져요. 제외입니다. 별장은 이미 재산세에서 중과세하니까 종부세에서 제외하고 토지 자 별도와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대상인데 분리대상 토지는 저율분리대상이든 고율분리대상 토지든 종부세상이 아닙니다. 자 건축물 상가 건축물이든 고울악장용 건축물이든 공장용 건축물은 무조건 종부세상이 아닙니다. 선박, 항공기 이런 것들 재산세 대상이지만 종부세상이 아니에요. 건축물, 선박, 항공기. 그 다음에 별장 아니고 분리상 토지 아니고요. 또 그 다음에 주택은 전국에 있는 주택을 합산해서 과세하는데 종부세는 인세라 합산 과세하는데 다만 정규 주택을 합산할 때 합산 배제시키는 주택들이 있습니다. 그냥 이런 것들은 아직은 정확히 못 외워도 괜찮아. 이해하면서 보면 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이나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이나 주택건설 사업자 집 줘놓고 어쩔 수 없이 미분양돼서 갖고 있는 미분양 주택이나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이나 등록 문화재 주택 같은 것은 종부세 정규 주택을 합산할 때 어떻게 한다?
배제시키는 주택들입니다. 종부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종부세, 자, 이런 것들. 종부세는 납기가요, 원칙 부가가세 외 신고납 선택할 수 있는데, 종부세는 납기가 딱 정해져 있어요. 대상 종류 관계없이. 무조건 종부세는 언제다? 12월 1일부터 언제까지? 15일까지라는 거. 아셨죠, 여러분? 소리를 내라고 그랬어요. 저 입으로 자꾸.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요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소득세로 본격적으로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 자, 카페에서 핵심 요약 정리 같은 것도 다운받아서 좀 보시고, 문제도 보시고, 이렇게 하십시오. 자, 문제도 좀 풀어보시고. 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